안녕하십니까. 팀웍에서 7속 DCT 변속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임환철입니다. 저의 프로필과 연락처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DCT 변속기에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정보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에 오류가 있으시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현장 정비 용어하고 정비 지침서상의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동영상을 보면은 바로 현장에서 실무 가능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용어나 아니면 기타 조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장 코드나 정비 지침서를 보고 찾아 들어가야 될 때는 또 전문적인 정비 지침서상의 용어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피곤하시고 바쁘신 시간인데 이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잘 신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DCT 변속기에 그 정비 하나의 아이템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 자동차 정비 기능장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2007년도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정비 경쟁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킨텍스에서 주최하는 전국 자동차 정비 경진대회에서도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현대자동차 정비 마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그리고 지금 전국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클럽을 2016년도에 하고 회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블루엔저 정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더블 클러치 7속 변속기 실무에 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나오는 제 이메일로 주소를 기억하셨다가 궁금한 거 있어서 이메일로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DCT 변속기는 약자로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약자로, 기존 매뉴얼 변속기는 하나의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포크, 슬리브, 스러스트 베어링으로 구성되었지만 이 시스템은 두 개의 클러치로 하나의 팩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포크도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운전자의 발에 의해서 조작되는 클러치 액추레이터, 그리고 운전자의 손에 해당하는 기어 액추레이터, 그리고 상황 조건에 맞게 자동 변속기처럼 기아 변속이 이루어지는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 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동 변속기를 알아야 DCT 변속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동 변속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동 변속기 구조는 하나의 동력을 단속하는 크러치 압력판으로 운전자 크러치 페달에 의해서 동력이 차단되고 운전자 손에 의해서 기아가 레버가 작동해서 기아 변속 후 기아 동력이 전달되는데, 그 내부 구조는 부드러운 변속이 이어지는 싱크로나이저 링도 포함되어 있고 컨트롤 슬리브, 2단을 치압 방지해주는 인터록 장치, 그리고 치압된 기아가 고정시켜주는 장치들이 그 변속기 내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간단한 부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입력축,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변속기에 여기에 압력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 내부 구조는 3단, 4단 컨트롤 슬리브, 그리고 후진 기아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요거는 수동 변속기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장에 실무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동 변속기 기반에서도 동력 전달에서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하나의 근식 크러치를 이용해서 지금 기존의 수동 변속기는 동력을 차단하고 기아 변속은 운전자 의지에 의해서 변속이 되었었지만, 지금 듀얼 크러치 타입의 DCT 변속기는 운전자가 하고 있는 발의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과 손의 기아 변속의 패턴의 의지를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티슈가 컨트롤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SMF나 DMF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플라이힐, 그리고 지금 압력판, 그리고 크러치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가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DMF라 그래가지고 엔진 충격을 흡수해주고 크러치가 얻어만큼 크러치 페달을 동력을 전달할 때 그 충격을 완화해주는
DMF 구조에 가지고 있는 변속기 타입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DMF가 나가게 되면 크러치 슬립이나 진동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는데 탈부착 시 점검 부위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사용할 때 한 번 더 정확하게 진단하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속 DCT 변속기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 변속기 기반에서 자동 변속기의 역할을 해주는 기아 액추레다, 모터를 작동해서 각 단의 치압을 기아 변속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액추레다입니다. 전기식 DC 모터. 그리고 매뉴얼 레버, 우리 운전자가 PRND를 했을 때 운전자 의지를 변속기에 입력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니비터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기아 포지션이 P단, 중립, 드라이브, 그리고 크러치 액추레다, 운전자 발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존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탈부착하고 적절히 점검이 많이 오는 부위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더블 크러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더블 크러치라 그래가지고 내부의 변속단, 짝수단, 홀수단이 두 개의 근식 크러치가 하나의 팩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외형도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자동 변속기하고 특이한 차이점은 지금 자동 변속기하고 본넷들을 열어보기 전에는 이 차가 자동인지 수동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많이 정비 현장에서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DCT 변속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DCT 변속기의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하고 상담하거나 정비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수동 DCT 변속기가 어떤 장점이 있고 자동 변속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동 기반의 변속기로서 간단한 구조하고 저렴하고 연비가 우수한 특징적이 있습니다. 단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조작이 불편하거나 숙련되지 않으면 시동이 끄트려지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DCT 변속기의 자동 변속기하고 합쳐진 자동 변속기로 말씀드리면은 조작이나 용인은 편리하나 출발하고 감소, 기아 변속은 원활하지만 복잡한 구조하고 고가 그리고 연비 저하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DCT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의 효율적인 부분과 자동 변속기의 편리함의 장점만을 조합한 자동화 수동 변속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속 시 동력 전달과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속한 변속이 가능하고요. 두 크러치가 작동 중에 서로 충격을 상쇄되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근식하고 습식 크러치를 사용하여 동력 손실이 적고 가속과 연비가 향상된 게 DCT 변속기의 특징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벨로스터 N이나 지금 향후에 출시되고 있는 DCT 변속기는 습식으로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DCT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있으면은 MT 수준의 우수한 연비, 신속한 변속, 그리고 자동 변속기의 편리성, 오토로 인식하고 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비 현장에서는 이 차가 운전자분이 고객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차가 자동이에요, DCT 변속기예요 물어보면 그거 자동 변속기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는 수동 기반의 자동화 수동 변속기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 전 사전 시스템을 상담하지 않으면은 사후 관리 요령하고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DCT 변속기를 정비하고 난 뒤에 고객하고 불협화음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고온 메시지나 변속 패턴의 이상 이런 것들은 DCT 변속기의 특징적인 부분하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하고 구분해서 고객을 상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DCT 변속기가 우수한 연비나 신속한 변속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 발진 시에 토크 컨버터가 없다 보니까 등반 중에서 상당히 조금 차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 급감속 시 울컥거리는 현상, 그리고 정체 구간 등반이나 장기간 이마트 같은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크러치 가열에 의한 고음 메시지가 표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차가 돌아왔을 때 고객은 불편하고 고음 메시지도 뜨고 핸들이 진동도 왔었는데 차체 진동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크러치 포인터를 떨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그게 울컥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참고적으로 그 차가 정상적인 상태가 해제가 돼서 들어왔을 때는 고장 코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DCT 변속기를 점검할 때 충분히 고객과 초도 문진을 통해서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는지, 그리고 그 현상은 어땠는지 정확하게 고객들하고 사전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정비를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DCT하고 자동 변속기하고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실내에서 DCT 변속 사양인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D레인지, 기아 레인지 레버에서 클러스터 변속단에 D1, D2 등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그 차는 DCT 변속기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등반 주행할 때 원웨이 크러치가 적용된 타입은 스포츠 모드 2단을 놓게 되면 등반 중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DCT 변속기는 2단 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서 2단 기아가 취합되지 않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스포츠 모드에서 2단 취합이 가능하죠. DCT 클러치 자동 변속기의 변속 원리입니다. 1단 기아 취합 후 완전히 1단 기아를 넣고 차가 출발을 하게 되면은 다음 주행단 2단의 예취합이라 그래가지고 기아단은 물고 있고 클러치 포인트만 떨어뜨리지 않아서 동력은 전달 안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단이 들어가면서 바로 2단, 그리고 시프트 변속이라 그래가지고 1단에서 바로 3단으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홀수단 1단이 취합되면서 2단으로 넘어갈 때는 1단을 해제하면서 바로 2단 기아를 취합시키면서 바로 동력이 전달되는 구조로 신속한 변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 변속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다음 장에 나오는 정비 실무 현장에서 그 고장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정비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크러치 팩하고 기아 액추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질문도 가장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크러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건석 디스크 크러치가 두 장으로 겹쳐진 방식과 자동 변속기의 유압 디스크처럼 유압 크러치 작동 원리와 유사한 섭식 크러치 디스크 방식을 두 가지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것들은 건식 듀얼 클러치이고, 지금 향후에 신규 적용형 시스템들은 우리 섭식으로 자동 변속기에 적용된 클러치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보아왔던 그런 디스크 모양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음 메시지라 그래가지고 차량이 언덕을 정차할 경우 브레이크 또는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라는 오너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은 차가 언덕배기에 올라가나 등반 주행할 때 확실히 브레이크를 제동력으로 해서 서는 게 아니고 우리 자동 변속기 크립력을 이용해서 등반 주행하듯이 그걸 유지하게 되게 되면은 크러치가 반설립되는 현상 때문에 크러치가 상당히 고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러치 디스크의 변형이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고온 메시지를 알려주고, 두 번째는 경고 세 번째는 동력을 완전히 차단해서 변속기를 보호하는 그런 로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온 메시지가 떴을 때는 문제가 아닌 운행 조건에 따라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고객님한테도 분명히 고지하고 여러분들도 정비 현장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DCT 변속기가 밀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후진 방지, 밀림 방지 시스템 HAC 기능과 ECS에서 부가 기능으로 등반 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밟았던 양만큼 그대로 압력을 유지하고 2.5초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차가 시속 3km 정도 주행할 때 그 브레이크 압을 해제시키는, 그래서 차가 등반 주행할 때 뒤로 밀림을 방지해주는 로직이 요즘은 대부분 차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DCT 변속기를
처음 운행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만 브레이크, 엑셀레터만 엑셀레터, 그것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뒤로 밀리는 방지나 이런 것들은 방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브레이크 신호와 차량 시스템이 정상적일 때만 가능합니다.